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시시각각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보행자가 지금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책임이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결이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줄질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관련 통계부터 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추이를 준비했는데요. 매년 5만여 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만 980건이 발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죠. 예. 네. 그리고 보면 사망자도 줄긴 하지만 여전히 많고요. 예. 이렇게 계속 사고가 줄지 않는 그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현황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좀 무단횡단 사망자 수가 줄지 않는다는 네. 것은 보행자가 사실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그 주의 의무를 분명히 이제 한 100% 정도로 내가 주의를 한다라는 게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양측 모두 약간 안전 불감증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늘 건너던 길인데 잠깐 이거 건넌다고 별 문제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건너는데, 또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게 횡단보도가 아니니까 설마 사람이 건너겠어 하고 그냥 그대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망자 수도 이렇게 계속해서 줄지 않고 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화면 잠깐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 수하고 발생 건수랑 부상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요. 사망자가 최근에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보면 역시 사망자 가운데는 무단횡단 사망자가 제일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딱 드러나는 것처럼 무단횡단을 일단 해서 사고가 크게 나게 되면 거의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400여 분 넘게 평균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좀 줄다가 지난해에도 391분이 무단횡단 중 사망을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경각심이 일으키기 위한 행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보행교통사고가 이렇게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앞서 이제 서로 좀 주의를 부주의하게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제 처벌되는 처벌을 내가 받게 됐을 때 예. 받는 처벌이 굉장히 이제 낮다는 것도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무단횡단을 했을 때 만약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1m 바로 앞이니까 그냥 건너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할 텐데 단속을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단속을 당해서 내가 적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처벌 수위가 낮게 일부의 범칙금만 내면 사실상 내가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거리낌 없이 이렇게 무단횡단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도 예전에 이제 운전자의 책임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보행자의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옛날에는 이제 보행자를 친다. 차와 사람의 이제 사고가 났다라 그러면 거의 다 이제 차에게 모든 책임을 예. 전가시키는 것이 무단횡단 일반적이었죠. 일주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차라는 그런 위험한 물건을 이제 어쨌든 운전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행자의 그 보호의 의무가 있기 예. 때문에 그걸 태만했다고 보는 건데요. 사실 최근의 판결들을 조금 살펴보면 운전자의 과실도 있기는 하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는 무죄다라고 판결을 한 판결들이 조금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택시 운전자가 그 보행자를 결국 보지 못한 거죠. 보지 못한 이유가 일단은 무단횡단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까지 이제 도로에 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 울타리를 적극적으로 뛰어넘어서까지 예. 무단횡단을 할 보행자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의무가 사실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사고가 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 60대 여성 보행자가 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으로 넘겨
넘겨졌는데요.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배심원 전원이 이제 무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요.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네, 것처럼 갑자기 옆에서 튀어오면 튀거나 이러면 그렇죠. 갑자기 옆에서 당황스러워. 튀어나오면 저거를 예. 이렇게 보기가 끔찍합니다. 사실 힘들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도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해서 운전을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인 거고 불상사인 거죠. 내가 어떠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도 이건 낯설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예. 그 운전자에게도 이제 무죄다라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주의하고 뭐 서행하는 게 답이긴 한데요.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횡단보도가 이제 아닌 지역이 있고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특별히 그 운전자의 책임이 좀 더 가중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곳에서는 보행자의 책임이 상당히 적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또 이전과는 좀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횡단보도 가까이 주변에 뭐 스쿨존이라 그래서 뭐 학교 주변도 이렇게 네. 좀 예외로 두고 있는 것처럼 횡단보도 주변은 아무래도 운전자가 그래도 보행자가 건널 확률이 이제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 주의 의무가 더 높게 요구되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횡단보도 앞과 그리고 차량의 정지선 사이, 그러니까 횡단보도랑 상당히 이제 가까운 지역이었죠. 거기서 이제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남성이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버스에 치였던 사건인데 이제 버스 측을 상대로 그 운송 조합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1억 6천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요. 네. 인정된 액수가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일부만 때문에 인정한 거군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은 사실 1억 6천만 원이다라고 했으면 거의 반 이상 정도가 네. 인정됐어야 이제 적당하다라고 봤을 텐데 이제는 그만큼 낮은 액수가 인정됐다는 것은 보행자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 횡단보도 지역 인근 주변이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이제 길을 건넜고 그리고 뭐 그 사고 당시에 이제 굉장히 뭐 밝은 낮이라 그래요. 낮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뭐 밤도 아니고 예. 날 당연히 이제 인지를 하겠지라고 이제 손쉽게 생각했던 거지만 사실상 이제 정지선과 그 인접했기 때문에 차량이 뭐 정지선을 다 지키기도 하지만 조금 뭐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어쨌든 책임 비율은 그만큼 낮다라 그래서 예. 과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운전자의 책임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보면 보행자의 과실을 이전보다 더 높게 산정을 하는 이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보행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도 분명히 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할 겁니다. 아무리 이제 운전자가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해도 무단횡단이라는 그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지른 보행자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보행자를 보호해야 될까 아니면 운전자를 더 보호해야 될까 이 이제 문제로도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운전자들 입장에서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분명히 운전자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라는 이제 그 입장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새는 워낙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맞아요. 앞이 위험해요. 그렇죠. 이게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하더라도 그냥 빨간불인지 예. 파란불인지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건너는 경우도 예.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례에 있어서 운전자의 책임을 굉장히 낮게 본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다 반영을 해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적하셨어요. 스마트폰이 뭐 길에서도 보면서 길 건너가면서까지 뭐 인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건너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차로 운전하다 보면 본인이 알면 좀 미안해도 할 텐데 미안해할 겨를도 없이 끝까지 이러고 가시니까 굉장히 참 위험해요. 보행자들의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 사고가 줄지 않아서 보행자 과실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운전자의 책임이 없거나 뭐 엄격히 줄어드는 건 또 아니죠. 그렇죠. 예. 운전자의 책임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없다고 보긴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면 네. 그거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도 물론 저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기는 했지만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나의 책임 범위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걸로 봐야지 그렇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거에서 자유롭다. 그냥 나는 횡단보도 아닌 데서도 그냥 막 운전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가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책임 비율 산정에 있어서 조금의 운전자의 그런 애로사항을 조금 해석을 해주는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꼭 나지 않더라도 무단횡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범법행위 아닌가요? 그렇죠. 범법행위이고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볼 수 네.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사람들이 그런 이제 경각심 자체를 많이 안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 문제죠. 왜냐하면 내가 무단횡단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뭐 잠깐 건너면 되지라 그래서 이제 뭐 제이워킹이라든지 아예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에서 그냥 건너버린다든지 그러면 나에게도 물론 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나도 이제 다칠 위험이 있는 거지만 사실상 무고하게 그냥 차를 운전해서 아무 그런 위반 사항 없이 운전하던 자동차 운전자 역시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쨌든 그 고리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라는 그 인식이 좀 명확히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시에 지금 범칙금이 얼마인 거예요? 사실 무단횡단을 뭐 어떤 그런 특별한 기간 같은 경우에 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적발을 잘 하진 않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우려도 있긴 한데요. 지금 범칙금이 얼마고 해외와 비교하면 수준이 어떤가요? 지금 이제 도로교통법상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데서 건너는 그 무단횡단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이 3만 원입니다. 굉장히 낮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물론 있겠죠. 내는 분들이야 불쾌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해외랑 보면. 비교를 해보면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 9,000엔이거든요. 네. 9,000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9만 원이 10만 조금 원 되는 넘는다라고 거죠. 보면 되겠는데 3만 원과 9,000엔은 사실 이제 3배가량 차이가 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뉴욕 같은 데도 뭐 50달러,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85달러 정도 이제 범칙금을 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해외에서는 이렇게 정한 것도 정말 낮게 정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보다 사실 더 낮은 뭐 한 30달러에 불과한 그런 3만 원은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범칙금과 벌금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지금 아마 그냥 길을 건너다니시는 분의 대다수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교통사고 후에 이 인사사고가 났는데 명함을 주고 그리고 문제 생기면 연락하라 이러고 이제 그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라는 판결이 나서 이게 어찌 된 거냐. 운전자들이 사실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운전자가 이제 그 길을 가던 사람을 치여가지고 전치 2주 정도의 이제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한 전치 2주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뭐 피를 흘리면서 크나큰 부상은 아니었고 어쨌든 그 사람이 스스로 뭐 일어날 정도는 됐기 때문에 이 운전자는 내려서 그냥 간 것도 아니라 내려서 화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면서 이제 명함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친 사람은 이제 명함을 받아들고 운전자는 차로 와서 그 사람이 괜찮은지 이제 조금씩 살펴보다가 그대로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판이 넘겨져서 판단을 받았을 때 1심에서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봤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차에서 내려서 조치를 다 했다라고 봤던 건데 이게 2심 항소심으로 넘어가서는 아니다. 이거는 뺑소니다. 왜냐하면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에도 이제 사고 미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냥 명함 주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은 제대로 된 구호 조치가 아니다라고 이제 봐서 판단이 났던 건데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반 운전자들 입장에서 늘 알고 있던 그 뺑소니라는 개념과 그리고 내가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해야지 명함 주고 연락처 주고 그냥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 논란이 있는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연락처를 드리고 문제 생기면 사실 또 바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인사사고가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이제 가벼운 부상이라고 하더라도요. 같이 이제 병원에 가는 거를 원칙적으로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이요? 병원이요. 병원. 예. 병원에 예. 이제 가는 것을 이제 원칙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제 바쁘고 예. 내가 시간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차이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가 운전자라고 하고 내가 안전하고자 한다면 이런 뺑소니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자 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는 가능하면 병원을 동행해서 예. 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나는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당신이 이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못 간다. 그러니까 당신의 의사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같이 못 가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좀 확실히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뭐 증거를 남겨놓는 것도 사실은 예. 필요하거든요. 뭐 녹음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간단한 이제 뭐 메모라도 받든지 해서 남겨놔서 내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했다라는 거를 조금 확실히 해놓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교통사고가 뭐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책임을 충분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 또 한다면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어떤 조치들을 현장에서 좀 취해 놓는 것이 좋을지 예. 그 요령이라고 할까요? 우선 교통사고가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어떤 인사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이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는 요새 많이들 다 이제 보험에 가입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차량을 도와주겠다. 내가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주겠다라 그래서 그냥 일반 이제 사설업자들이 이제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이제 휘말리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또 지불 비용이 안 되고 이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보통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뭐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 보험으로 다 어차피 커버가 된다고 한다면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다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고 현장을 이제 사고 났을 때 바로 이제 찍는데 그때 어떻게 찍어야 하느냐라는 거를 멀차 가봐라 그래가지고 네, 약어로 말이에요? 기억을 하신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차량을 찍는 겁니다. 멀리서 차량이 다 나오게 이제 찍고요. 가까이에서는 바퀴를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바퀴가 어떻게 멈춰져 있었는지 어떻게 주행을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멀차 가봐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멀리선 차 전체를 찍고 가까운 데서는 바퀴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교통사고 뭐 안 당해야죠. 그렇지만 이런 요령들을 좀 미리 알고 있고 혹시라도 뭐 뺑소니로서 물론 뺑소니하고 도망가셔서 문제도 있지만 뭐 또 이게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된 판례들 그리고 주의할 점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